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3페이지 예 4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3개 주가 이루고 있는 어떤 그 형세를 마지막 시주에서 어떻게 돕고 손상을 끼치는지를 봐서 이 팔자 구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런 지금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진 기축, 경진 무인. 경금이 입춘 3일 전 기토가 용사하고 있죠. 앞에 3주에서 경금이 유력하죠. 그런데 토가 많죠. 토다 매금이다. 따라서 목을 이용해서 토를 극하는 것 가장 시급하죠. 시지인목이 추걸의 진기죠. 명주는 두 눈을 실명했으나 일생 부유하고 충족하였다. 앞에 3주에서 정제 진중을목이 경금에 계두되어서 극, 극합을 당하죠. 그래서 금으로 화, 일생, 노소가 따르는 무리가 많다. 비견이기 때문에 비견은 어떤 뭐 무리, 동료 이런 거죠. 다만 정당한 처가 없다. 인목 편제가 시상에 있어서 내부의 질적 인연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에서 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의 질적 인연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성을 청하게 하는, 맑게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체계가 갖추지 않았다 이런 거죠. 들어온다. 시에 있는 글자가 앞에 3주에 들어오는 것. 이것은 시에 있는 글자가 앞에 3주 글자와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뭐 세운이 어떤 사주팔자에 들어오는 것과 유사한 방법인데요. 합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충을 통해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은 글자 뭐 융합이라고도 하죠. 융합. 도의, 복음이죠. 그다음에 형을 통해 들어올 수 있고 생극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약하다. 이건 뒤에 따로 그 별도의 절로 마련해서 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합충, 뭐 복음, 도의, 그다음에 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컨대 무인이 앞에 3주가 이런 글자가 이런 합충형 이런 것도 있으면 앞에 3글자와 작용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지금 작용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따로 논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주가 앞에 3주와 따로 놀면 시주의 글자의 그 영향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보법으로 한번 볼까요? 추걸 기토가 본기고요. 그다음에 추걸에는 경금이 고신이죠. 격신은 기토, 그 다음에 청용신은 경금을 쓰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채용을 고려하죠. 그러니까 이게 체가 지금 강한 거기 때문에 청용신을 경금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시는 무토인데 인간목 시에 무인주가 있는데 같은 주에서 간목이 원활히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금이 년에 있어서 간목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죠. 인중의 병화를 같이 씁니다. 쓰기는 쓰죠. 이런 사주 구조, 예를 들어서 인내에 가신 무토도 있고 써야 되는 간목도 있고 갑을 도우는 병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기가 같이
동궁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는 비록 동주에서 인목이 무토를 어느 정도 견제한다고 해도 완벽한 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진가가 혼탁할 그런 우려가 있는 사주팔자 구조죠. 처성은 이 사주에서는 희용신 목을 재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인목이 처성입니다. 그리고 진토가 지금 혼잡하고 있죠. 근데 경금이 극하니까 일단 병화 같이 보고요. 간목, 그다음에 병화를 보고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이 진중에 있죠. 그래서 신중에 축중에 신금을 을목을 제거하는 그 용도로서 취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그래서 신금을 취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신금은 체기신입니다. 따라서 신금을 취하긴 하되 다시 신금을 쓴 다음에 정화로서 신금을 눌러줘야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철을 볼 때는 간목, 병화, 신금, 정화를 보는데, 일단 간목이 무토를 극하고 병을 보존해야 경금체가 가능하죠. 앞에 말씀대로 갑병과 동궁에서 간목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죠. 이런 팔자 구조는 재성이 섞여서 확정하기 곤란하다. 배우궁 진토에 을목이 있고 년에 또 을목이 있고 시에 간목이 있습니다. 원활히 하나를 보존하고 하나를 남기는 것이 육친법의 기본인데 지금 그렇게 힘들죠. 그래서 맑게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많거나 없거나입니다. 그래서 배우성을 확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배우자가 많거나 없거나, 투간에서 있으면 없진 않은데 투간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ung, 대체 배우성이 여기서는 지금 병화죠. 투간에 있지 않습니다. 투간에 있으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투간에 있지 않죠. 지지로만 있는데 인중의 병화가 배우성의 구응성인데 무토가 위에 기신으로 있어서 드러나지 못하죠. 그래서 드러난 처는 없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실명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 주로 화를 보죠. 화. 기능, 그다음에 뭐 형, 초운을 같이 보면 경인 신묘운도 같이 보는데 목이 손상돼서 눈의 형체가 다치는 것이 아니고 시력의 기능이 다치는 거죠. 이런 건 주로 정화를 보고, 뭐 형체는 뭐 병화를 볼 수 있죠. 양음이 이런 차이죠. 목이 손상된다. 그런데 눈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경진, 갑병이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얼굴도 안 보고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그 간명을 할 때 이런 사주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신체의 이상이 어느 부위에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면 물론 이 두부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신체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말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뭐 이걸 그 자미두수나 뭐 신살이나 이런 걸로서 적당히 섞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방법, 시주를 중심으로 시주의 역할, 여기서 분명히 시가 귀신, 시주가 귀신이죠. 이 중심으로 저는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 구조를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각 분야별로 수명의 그 짧음, 뭐 이런 것에 수요의 예조, 조짐 이런 걸 사주로 보는 건데 예제 1번을 보면 곤명이고 경인, 무자, 병인, 경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3주를 중심으로 일단 보면 병화가 자월이니까 등령하지 못했고 수오행이 등령했습니다. 그런데 불투관했죠. 물론 좌우묘이기 때문에 불투관해도 영향력은 투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무토가 계두했다. 지지의 새 임목은 수를 사람이 태고하는 것이 병이다. 우선 금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년시 2개의 경금은 그런데 절지에 앉아 있다. 특히 시주 경인은 지지와 일기로 융합.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운, 그러니까 도의라고 했죠. 제가 도의. 반응 이런 거죠. 복음. 이런 경우에 융합이다. 그래서 귀신이 목화죠. 목화. 귀신의 힘이 더해진다. 나붐 목은 일월의 화를 또 생조. 시주는 완전히 팔자에서 귀신 화를 인발하는 요소다. 흉조다. 시가 좋지 않으니까 흉하다. 음기 병수론에 들어가면 화토가 같이 오죠. 병오년 인호술 화국이 명국에 들어오죠. 시주 인을 타고 들어오고 년가도 또 타고 들어오고 일가도 타고 들어옵니다. 천간의 양병은 명국에 순조롭게 들어온다. 양경금을 극하고 오화는 자수를 충하고 희용신이 모두 손상. 당해년에 명주는 불에 타서 죽는다. 이런 식으로 봐도 무리는 없죠. 주보로 한번 볼까요? 자월에 임계수가 왕하고 무토 경금 인목이 무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임수는 취할 수 없고 격신은 자개수입니다. 본래 개수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는 없죠. 그런데 경금이 투관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경금을 대타로 사용합니다. 네. 월의 사지죠, 경금은.
월, 뭐 무력해서 있으라만 한 거죠. 임수를 제거하는 성용신이 무토입니다. 천간 간목은 경금으로 인해서 기신으로 작동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간목으로 임수를 설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금이 맡고 있고 그래서 취할 수 없다. 병화는 당연히 경금을 극하니까 기신이죠. 그래서 임수, 병화, 간목이 기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격신 주보가 정해지면 이 주보에 반대 있는 글자들이나 혼잡하는 글자들은 나눠지죠. 당연히 희, 기 이렇게 십간 글자를 전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병술운에 병운년, 병화가 오고 지지에 화국이 옵니다. 완전히 화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엄청난 기세로 화가 오는 거죠. 화가 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사주팔자에서 그나마 있던 수분을 다 말려버리죠. 목, 화가 강황한 사주에 화가 국을 짜고 천간로 나란히 병화가 들어오면 화재 이런 분목 당연하죠. 두 번째 팔자가 병진, 기해, 병진, 경인. 일반인의 명주, 일반인의 명주. 농업, 그러니까 농민이죠. 건강 양호. 83세인데도 정정하다. 이 명리상의 원인을 보자. 위에 팔자에서 병술은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또 인이 있어서 신금을 도충한다. 그래서 임수의 기운이 똑같이 왕하다. 이렇게 읽어도 아무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신 진가가 모두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불덩어리가 오면 그래서 화재 말라서 일점에 생기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 다음 팔자에 일간 병화가 시에서 생을 했고 생을 얻고 다만 월에는 절지입니다. 진토에 앉아 있어서 설을 당하죠. 일간이 약하다. 시주, 지지, 나부이 모두 목이고 병화를 생한다. 절처봉생. 인해합, 기신을 신으로 화한다. 떨어져 있어서 인과 해가 합해서 목으로 화한다. 이건 좀 논리 비약이 있는 거죠. 주보로 한번 볼까요? 해월의 임계수가 왕합니다. 진토에도 그 임수의 고죠. 경금이 투간에 있죠. 그런데 임수를 경금이 보호하려고 하는데 진 두 개의 극을 당하고 있고
해월에서 경금은 영향이 아주 약하죠. 그래서 지금 개수가 없는 건데 개수가 정관. 진중의 개수는 쓰지 못합니다. 일단 격신은 간목, 용신은 임수, 청용신은 기토로서 개수를 막고 을목을 생하지 못하게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한, 주부에서 수한을 볼 때 뭘 본다고 그랬죠? 채용인 인비를 본다. 이 중에서 희용신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부로서 골라놓은 것이 간목이죠. 간목. 근데 경금이 있기 때문에 병화를 봅니다. 임수가 경금을 설하고 간목을 돕는 용도로 임수를 쓸 수 있는데 임수는 지금 지지에만 있고 천간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간목을 우리가 쓸 때는 병화를 쓰더라도 임수로서 경금을 제하고 다시 간목을 쓸 수 있고 아니면 병화를 기신인데 병화로서 쓰고 그 병화는 임수를 통해서 다시 간목으로 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월의 장생, 시에록. 연결을 본 그 인목은 원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하려면 월의 장생 4급 진토의 쇠지죠. 연 1, 쇠지 2급 2, 4급 8급 천간의 병화. 이것은 간목을 돕는 거죠. 귀신이지만. 그래서 천간 병화는 기토가 설하고 있고 진토가 설하고 있기 때문에 분수입니다. 분수. 천간은 1분. 그 다음에 병화가 월에 절지 계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진토에는 관대입니다. 그러니까 연 1의 관대. 설을 당하죠. 그래서 분수입니다. 그러면 각 3분이죠. 그러면 7분. 8급 7분까지는 그냥 나오는. 뭐 신운, 인신충, 신진수국, 이 경우에는 지금 신진이 국을 짜서
병화를 제거하는 그런 수완의 그 사망에 응하는 거죠. 자, 귀천의 예조. 갑자, 병자, 개해, 을묘. 앞에 3주에 수가 많고 목화는 약하지만 투출하여 영국의 희용신이다. 시주 을묘는 해수를 합하여 목으로 화하여 화를 생한다. 국중에 수가 많은 병을 제거한다. 을목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일생 봉용화길. 무자년 한 번 해외로 표류하지만 지금은 정신이 여러분도 부하고 귀하다. 지금 계속해서 시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보로 한번 볼까요? 자월에 임계수가 왕하고 해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불목이 투간에 있고 해묘 목국, 수생목 목생화. 그래서 을목식신이 격신이고 을목을 생하는 개수를 호의용신으로, 그 다음에 간목 혼자 받는 것은 병화로서 청하게 한다. 병화가 여기서 약하죠. 그래서 혼잡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때는 병화가 약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무자년 그러면 무토가 병화를 설하고, 무토는 정관인데 기신이죠. 무자년 정관 기신. 이것이 재성으로, 그러니까 활동성이죠. 정관, 승진 아니면 낙마. 기신이기 때문에 반대쪽이죠. 관사구설, 낙마, 재성, 활동성에 제약을 받는다. 어디 밖으로 나갔다고 하잖아요. 자수는 희신입니다. 그나마. 그렇지만 세 개가 이루어지죠. 사정지는 두 개가 일단 연달아서 있으면 일종의 형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겁에 좋지 않은 측면, 이것도 경쟁, 어떤 탈락 이런 거죠. 격신 대비 인성이죠. 인성의 흉해, 보호막이 사라진다, 경쟁 탈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있다. 관귀는 토, 관살이 태극점인데 기신이면서 없습니다. 관귀. 그러면 방법 1은 극하는 것 중에서 희신을 찾는데, 을목이 있고 병화가 간목을 설하니까 을과 병을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없는 글자를 생하는 글자, 병화를 보고 그 다음에 간목을 보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을 보는 거죠. 간목은 기신이지만 사용한 후에는 다시 병으로서 그 기신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팔자는 재성 병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 간에
사급, 그 다음에 또 사화도 있고요. 임목, 사화. 간목이 생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은 피설이니까 급수를 얻지 못하죠. 어쨌든 9급 이상이면 고위직이죠. 부를 볼 때는 뭘 볼까요? 부도 병화를 보는 겁니다. 태극점이 똑같이 병화인데 하나는 기를 보고 하나는 부를 보는 거죠. 그 다음 팔자 갑신, 기사, 임진, 을사. 임수가 4월이니까 등령하지 못했고 천간에서는 티끌의 생조가 없고 오로지 년지 신금에 의존하고 진중에 개수의 근이 개수라는 근이 있다. 앞에 3주는 임수가 약하고 극을 받는 것이 병이다. 시주에 화가 왕하고 토를 생하고 금을 극하여 일간에 더욱 해가 되게 한다. 임수일간은 심이야 태약하죠. 오로지 약하기 때문에 종하자. 종. 제거해야 하고 생존이 불가하다. 따라서 초운 화토, 의식이 넉넉하고 학당에 진학하여 공부한다. 임신 계육은 일간이 생존을 만나니 도리어 명주는 가난하고 병들고 혁명을 만든 중국 혁명이죠. 빈천하다. 주보법으로 보면 갑신, 기사, 임진, 을사. 4월에 병정화가 왕하겠죠. 사신합. 그 다음에 신진, 수국. 사화를 합류하겠. 사화를 합류. 경금도 합류됩니다. 갑기합도 있네요. 갑기합도 합류가 되죠. 격신은 병화를 취하고요. 용신은 병화를 돕는 간목. 그 다음에 청용신은 정화가 오면 기토를 쓸 수 있습니다. 합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을목이 있어서 극을 받죠. 경운, 신운, 기신, 을목을 합거하고 극거하고 따라서 기토 용신이 작용이 가능합니다. 재부는 병화 용신이죠. 신진, 수구. 임수가 극하는데 간목으로 구응하지만 을목이 혼잡. 을목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죠. 병화가 계산 글자이나 혼잡해서 막지 못하니 급수를 계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빈천하죠. 그 다음 팔자를 보겠습니다. 정묘, 갑진, 무개. 앞에 3주에서는 살왕한데 제어가 없고요. 시주의 경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개해이므로 수가 왕하고 목이 장생이다. 시주에서 앞에서 필요로 하는 글자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시주에서 필요한 글자가 아닌 경우 좋지 않은 구조다. 근데 시주에서 재가 또 재살이 좋지 않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나 관살 방면에 좋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주보법으로 보면요. 진월이면 봄이죠, 봄. 그리고 해묘 목국이 있습니다. 갑정이 투관에 있고요. 그래서 격신은 갑목, 용신은 해, 임수, 청용신은 정화와 개수가 있으므로 오중 기토를 씁니다. 갑목은 정화한테 설을 당하죠. 그래서 정화는 을목을 설해야 되는데 도리어 갑목을 설하는. 인성, 기신이죠. 기신화, 기신 역할을 하는 거죠. 인과 관련된 태극점, 인과 관련된 인사물의 별로다. 그 다음에 임수를 우리가 그 호의용신으로 쓰는데 원에서 고지죠. 재성이죠. 천간에 개수가 있습니다. 혼잡되죠. 개수가 기신으로 있기 때문에 재화도 무인연이다. 지금 써놓은 게 그 말입니다. 개수는 기신, 정화는 을목을 설해야 되는데 도리어 갑목을 설하고 기신으로 바뀐다. 개수 정제가 기신이고 임수 편제는 희신인데 개수 정제를 방어하는 을목이 기신이다. 우중 기토로 방어해도 해묘 목국을 이루는 을목 기신이 다시 기토를 극하죠. 즉 개수 재성 기신이고 구응신을 구하지 못하니 급수 계산이 불가하다. 그 다음 팔자는 다이애나비 팔자라고 하는데요. 여름의 을목이 시의 자수를 보아서 발령하는데 귀하고 왕비다. 시주 병자로 인해 수화가 교전하는데 용신 금이 재난을 만나는 바 이혼 및 사망의 재난이 있다. 용신 금이 여기서 관살이죠. 자수는 필요한 글자죠. 주보로 보면요. 시가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시가. 술시가 있고 자시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술시의 팔자가 더 부합합니다. 죽은 때 97년 죽은 때 그 전에 95년도에 별거하고 96년도에 이혼한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 또 혼인한 때 을목이 종하지 못하고요. 갑을 쓰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등락개갑인데 이 갑을 쓰기 때문에 종하지 못하는 사주입니다.
년에 있는 신금은 기토를 보호하는 그 글자인데 도리어 간목, 용신을 극하죠. 그래서 이 편관이 칠살이죠. 칠살이 필요로 하는 쓰임이 있어야 되는 글자인데 실제로 역할을 다른 잘못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남편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주다. 병자시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개수가 정화를 제거하고 신금은 개수를 호위하는 글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금이 기신 역할을 합니다. 혼인연도를 보면은 병신운 신유년입니다. 병화가 격신이자 희신이죠. 신금은 편관인데 본래는 기토를 호위하는 청용신이죠. 여기서는 개수를 호위하는 청용신이죠. 그리고 술시인 사주는 신유술 서방 금국을 짭니다. 병화가 모처럼 신금, 유년 신금한테 병화가 합을 하지만 원국과 유년을 보면 대운 유년을 보면 2대2의 병과 신이 합합니다. 그러면 합이 없는 상태. 물론 합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2대2이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 딱 합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역량은 갖고 있지만 원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는 분명하지만 그 대신 역량이 없는 건 아니죠. 따라서 병화가 경금을 극하고 신금을 맑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경금을 제거하는 역할을 원활히 하지 못하죠. 자신은요. 술시인 경우가 더 타당하다. 이해에 결혼을 한 이유가 병화가 경금을 제거하는 작용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자시에서는 병신대운에 신자 수국을 짜죠. 그래서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를 써야 되는데 임계수가 같이 회출하기 때문에 병화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경금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주보로 풀어놓은 것을 보시면 조금 더 어떤 인사물이나 그 해에 일어났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요 다음 팔자는 찰스 황태자 팔자인데요. 지금 뭐 국왕이죠. 최석경 선생은 이렇게 무자, 갑자, 신미, 정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길래 좀 원저자의 그 사주팔자를 신뢰하고 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사주팔자가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주보로 풀어보면 격신은 개수고요. 용신은 신금, 그 다음에 청용신은 해묘, 간목입니다. 병화 재성이 없는 사주죠. 재성이 없습니다. 병화가 필요한 글자인데 재성이 없죠. 병화가 없죠. 여기서 무게합은 두 개 다 합거됩니다. 합거. 다만 자수가 지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개수죠. 자. 재성이 없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는 십진상으로 재성이 없기 때문에 희기를 나누어서 일단 목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기를 나누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으로 일단 생하는 화를 생하는 목을 배우자로 본다면 간목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을목이 혼잡되니까 신금을 같이 봐야죠. 그래서 배우자는 간목과 신금을 본다. 희기로 보는 것도 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유년에 혼인했다. 신금이 아까 배우성, 간목 플러스 신금. 을해년, 을목은 기신이죠. 배우성의 기신입니다. 별거. 병자년 이렇게 신을 합거. 국왕주기는 경호운 이민년입니다. 병화가 필요한데 인호 화국을 이루죠. 마침. 그리고 임수는 가신인데 인해합을 하고 인해합. 그리고 동주 천간에 임수를 설하죠. 이 팔자에서 가신 임수가 천간에 오지만 인호 화국에 무토가 살아나고 임수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우리가 항상 제 역할을 하는 것, 또 제대로 재화를 하는 것, 그런 것도 얻는다고 그랬죠. 여기 이 팔자 지금 무토가 임수를 제하는데 화국을 이루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토는 정관이죠. 경호운 이민년에 왜 황제가 됐는지 무토가 움직여서 관이죠. 관, 정관.
그 다음 빈부의 예조. 이 팔자는 우리가 석순, 전설의 부자. (52세) 병인대운이 자사까지 했으니까 귀도 상당히 높았죠. 52세에 죽었는데 지금 관대지로 바꿔주시고요. 주보를 취해보면 기사, 신미, 가보부진, 사오미, 화방이 있죠. 그리고 무기토가 나와 있는데 신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격신은 무토, 호의용신은 병화, 그 다음에 기토를 설하는 신금, 그리고 정화로부터 신금을 보호하는 개수,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부는 재성이죠. 간목, 일간의 무토, 희용신, 그 다음에 기토를 제거하는 신금까지 같이 봅니다. 귀는 관살이죠. 신금 정관. 그런데 사오미 화방에서 정화가 극하죠. 기토를 쓸 수 있고 개수를 쓸 수 있는데 지금 투간에 있는 기토가 있으니까 천간으로 일단 개수를 쓰고요. 지지의 개수는 진중에 있고 미중에 있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쓴다고 해도 다시 기토가 극하니까 다시 여기서 신을 써야 되죠. 어쨌건 기토가 붙어서 신금이 기토를 제어할 수 있으니 귀는 기토가 얻는 것, 이것을 계산해도 무방하다. 여기 말입니다. 기신 기토가 정활설하니 기토 영향을 얻는 것으로 계산한다. 관대지 3급 어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화 제왕 6급, 그 다음에 오화가 미토를 합하는 1급 차감, (8급) 정도 나온 거죠. 운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묘운 병인. 정묘, 정은 기신인데 기토가 기신이죠. 그래서 기토를 도리어 기토가 방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신금이 도리어 작동하죠. 묘는 미토, 묘미 목국, 미토를 극하고 희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관상에 이롭다. 근데 병화는 용신인데 신금을 합거하고요. 그다음에 인목은 흉신이고 경신년, 경금은 무토를 설하는 기신이고 지지의 신은 신진수곡으로 임수를 해출해서 병화를 극하니까 용신이 복을 얻고 설기가 되면 심각하다. 대운에서 진가가 동황하여 수명에 흉이 응하는데 위에 다시 격신이 사라지고 용신이 사라지면 수환을 더한다. 이 주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최석경 선생이 이렇게 앞에 3주 삼주를 한 덩어리, 이것을 내부, 시주, 일부, 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와 외부가 서로 완전하게 잘 주고받는 그런 작용을 하는 사주 구조를 좋은 사주로 보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것들에서 어떤 그 논리적으로 그 체계가 있는 그런 어떤 설명은 우리가 주보법을 중심으로 주보 지용을 한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흡수해서 사용해도 전혀 무방하고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주보법을 기반으로 한 사주팔자 어떤 그 해석, 학설들의 그 어떤 그 체계화 이런 것들을 그 강조하기 때문에 주보법에 항상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